네, 11월 5일이 됐습니다. 한밤의 미주라 2부로 돌아왔습니다. 현재 시간 11월 5일 화요일이고요. 자, 자정이 넘은 시간 1분 30초가량 지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미국 대선의 날이 네. 밝았군요. 상당히 드디어. 긴장이 되고 네. 시장 자체가 얼어붙은 느낌이 팍팍 듭니다. 네. 지난주에 실적 발표했던 것 그리고 오늘 뉴스가 나온 것 합쳐서 움직이는 걸로 따졌을 때는 지금 전체적으로 지수들이 0.2%, 움직인다고 할 수가 없어요. 0.04%. 저 오늘 우리 코스닥 3% 이상 올랐지 않습니까? 네. 이런 거 보면 오늘 미국 지수 만드시는 분들은 조금 부끄러워야 됩니다. 좀 많이 움직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자 현재 S&P 500만 0.06% 네. 정말 살짝 올라주는데 이것은 뭐 오른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는 안 빠진다. 지켜보고 있다. 네. 안 빠지고 버티고 있다. 네. 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자 오늘 서부 텍사스 원유가 2.7%가량 올라주고 있습니다. 배럴당 71달러 35센트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골드도 살짝 0.1% 정도 올라줬고요. 네. 비트코인이 저희 쉬는 시간에 살짝 반등이 됐다가 네. 자 보여드릴게요. 비트코인? 살짝 반등이 됐다가 지금 다시 다시 0.7% 빠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빅스 지수 22선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변동이 어마어마한 것이 그걸 딱 보면은 뭘 느끼냐면 대표적인 우리 대선 테마주 DJT 있지 않습니까? DJT 제가 지금 제 차트에 1분으로 라인 띄워놨거든요. 지금 여기서부터가 오늘이거든요. 여기서부터가 오늘이에요. 보이실까요? 제가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이게 뭡니까? 이 변동성 어떻게 할 겁니까? 네. 지금 저희 방송 아까 1부 끝날 때쯤에 1%인가 2% 올랐어요. 다시 지금 2%가량 하락을 하고 있는 DJT입니다. 이제 진짜 진정한 밈주식에 진정한 대선 레이스에 들어왔다는 걸 DJT의 주가를 보면서 느낍니다. 와, 대단하네요, 이 변동성. 이 변동성은 뭐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네. 테슬라도 못지않다. 아, 테슬라의 테슬라의 오고감도 지금 화끈하다. 아, 라는 테슬라 측면 보여주고 있고요. 2%가량. 아까 3%까지 빠졌다가 네. 지금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하는 바람에 태맨. 소폭 올랐습니다. 태맨. 네, 소폭 오른 모습이고요. 네. 전체적으로 전기차 쪽은요. 네. 리비안이 오늘 아, 조금 그쵸. 올라주는 모습인데 그쵸. 사실 리비안이 오늘 좀 평가가 안 좋은 뉴스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에 실적 발표를 하게 되는데 네. 일말에 이제 대항마죠. 테슬라의 정말 몇 없는 말만큼은 일단 대항마. 테슬라가 빠지고 리비안이 그래도 미국 회사니까 네. 좀 올라주고 있고요. 루시드도 오늘 2.5%. 그다음에 중국 회사인데 미국에 상장된 니오 2.4%. 자, 샤오팽 5.7%. 아, 샤오펑뿐만 아니라 오늘 중국 내에서의 완성차, 전기차 이런 쪽이 굉장히 주가가 좋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아마 그 영향을 받는 것 같네요. 중국 본토에서의 본토 주식이 잘 분위기가 올랐어요. 좋았기 네. 때문에 지금 니오와 샤오팽과 리오토는 전체적으로 올라주는데 리오토는 오늘 좀 빠지네요. 네. 1.4% 빠져주는데 리오토 관련된 뉴스가 뭐가 있는지는 따로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네. 테슬라가 오늘 왜 빠지는지 혹시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네. 테슬라가 오늘 차량 중국에서의 상하이 기가팩토리 생산량 그러니까 내수 판매량과 수출량이 합산된 결과가 나왔는데요. 네. 오늘 지난달보다 5.3%? 어허. 5%인가요? 네. 지금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제 지금 장표를 한번 5.3% 감소했습니다. 5.3% 네. 감소한 그런 수치를 보이면서 사실 작년 한 해 판매량이 181만 대예요. 그런데 지금 24년 올해 그 181만 대를 정말 소폭이라도 넘어서려면 4분기에 그러니까 지금 4분기에 네, 이제 4분기 51만 대를 팔아야 되거든요. 51만 대요? 그러니까 3분기에 46만 대를 팔았어요. 그러니까 한 달마다 2만 대씩은 더 팔아야 돼요. 아이고야. 그런데 오늘 이렇게 나온 걸 보니까 물론 중국에서 다른 전기차들, 중국 본토 전기차들의 네. 선전이 있습니다만 테슬라가 이렇게 되면 올해 판매 목표치는 달성하기 쉽지 않겠다. 그래서 그런가 예. 지금 10월 말부터 이제 7월에 중국에서 모델 3랑 모델 Y를 대상으로 처음으로 도입한 무이자 할부 프로그램을 11월 말까지 연장을 했대요. 아,
네, 그렇군요. 무이자 프로그램 자체를. 그러니까 무이자가 계속된다는 게 사실은 이제 유통회사로 따지면 할인 판매에서 팔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네. 왜냐하면 대부분의 테슬라 차량 같은 경우는 특히 미국에서도 그렇고요. 네. 중국에서도 그렇고 파이낸싱을 낄 때 테슬라도 파이낸싱이 따로 있습니다. 한국에서만 없어요. 한국은 삼성카드를 통해서만 할부를 하게 돼 있는데 네. 테슬라 파이낸싱이 수익이 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제가 장표를 아까 찾아놓은 거를 지금 찾았네요. 함께 숫자를 함께 보시죠. 정확하게 함께 보면서 보시죠. 지금 테슬라가 여전히 2.3%대 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뭐 오늘 태맨 하시는데 네. 좀 반등을 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네. 또 이제 정치적으로는 대선이 코앞이기 때문에 테슬라가 이제 정치 테마주 아니겠습니까? 트럼프 테마주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 만약에 우리나라 선거였으면 테슬라는 그냥 정치 테마주가 맞아요. 맞아요. 네, 맞죠? 죽어가네요. 아니 너무 웃겨가지고 아니 안 그래도 베로스에서 오늘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대선이 굉장한 촉매제가 될 것이다. 네. 그래서 뭐 테슬라 뭐 당연히 트럼프가 되면 굉장히 좋을 것이다.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데 만약에 해리스가 되면 삐끗하지 않겠냐라는 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만 그래도 기사화가 된다는 것 자체가 좀 웃겨서 네, 재밌죠. 재밌어서 얼마나 재밌어요. 그래도 뭔가 그렇게 이제 언론사도 지지하는 후보를 선정을 해서 발표를 하고 일반 기업가들도 발표를 하는데 재밌는 건 그거에 대해서 사실 선거가 끝난 다음에 뭔가 보복이라든지 문제시 삼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게 너무 문제다 당연하니까. 혹은 그래서 주가가 하락한다든지 하방 위험이 그 지지 선언을 했던 것 때문에 생기지 않습니다. 그것 예를 들어 때문에 테일러 생겼죠. 스위프트가 지금 해리스 후보를 지지하고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 공화당 사람들이 테일러 스위프트를 싫어하고 티켓을 안 사냐? 그거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약간 그런 경향이 우리나라는 조금 있죠. 있어서 네. 그런 부분이 좀 다르다. 그럼 만약에 우리나라였으면 아마존은 해리스 뭐 테마주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네. 테슬라로 잠깐 돌아가 보겠습니다. 제 장표 보여주시면 아까 5.3% 빠졌다고 한 것이 전월비가 아니었어요. 그럼요. 작년 동기 대비 5.3%인데 YOY. 지금 MOM은 몇인 줄 아세요? MOM 마이너스 23%가 23%요? 빠진 걸로 제가 적어놨습니다. 아마 네. 이게 맞을 겁니다. 네. 전월 대비해서 23%가 네. 빠졌는데 10월에 68,280대를 네. 생산해서 내수 판매와 수출을 했다 그래요. 다만 위안 삼을 것은 모델 Y가 36,000대를 팔아서 그러니까 절반이나 모델 Y를 판 거죠. 기가 상하이에서 팔리는 것은 전부 모델 Y가 절반 이상이다. 근데 이게 누적 37만 3천 대로 베스트셀러, 그러니까 중국에서의 모든 차종 중에 베스트셀러 1위를 지금 기록하고 있고 네. 그런데 이제 앞서서 위협적인 뉴스가 나오긴 했습니다. 비야디가 네. 3분기 매출이 테슬라가 앞섰다. 요거 금요일부터 나왔던 소식이긴 그러니까요. 하거든요. 그래서 비야디가 비약적으로 성장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었는데 알고 봤더니 순이익에서는 여전히 3분기 테슬라가 22억 달러, 비야디가 16억 달러. 그러니까 순이익은 차이가 아직 많이 나는 거예요. 네. 한 40% 정도 나는데 그러니까 비야디가 중국에 보조금 많이 받고 싸게 팔고 그쵸. 전체적으로 배터리를 이제 조달을 싼 값에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서 순이익은 테슬라가 좀 더 많이 하고 있다라는 네. 측면에서는 지금 2에서 3%만 빠지는 걸로는 저는 더 빠질 줄 알았거든요. 사실 왜냐하면 중국에서 이렇게 한번 뭔가 훅 빠졌다는 꺾이면. 것이 네. 3분기 인도 대수 46만 3천 대 때 네. 사실은 46만 3천 대가 시장 예상치였고요. 정확히는 46만 2,860대인가? 정말 100몇 대 차이밖에 안 났어요. 얼마 차이 안 나요. 그런데 5% 이상 빠졌거든요. 그런 거 치고는 오늘 선방하는 거다. 대선이 있어서 그런 대선이 걸까요? 지금 트럼프가 우세할까 봐 그럴 그 가능성을 놓지 않는 투자자들일까요? 그래서 흐름상으로 보시면 오른쪽 아래 게 이제 블룸버그 데이터고요. 중국 데이터를 블룸버그가 만든 건데 네. 줄긴 줄었습니다. 네.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지금 그래도 유지는 되고 있다. 훅 빠진 건 아니라서 네. 정도로 보고 있다. 왜냐하면 일단은 계속해서 전년 대비해서는 계속 떨어져 왔으니까 네. 그런 측면을 보고 있다라는 네. 게 하고요. 요거를 이제 트위터에 있는 테슬라 찬이라는 유명하신 분이 항상 이렇게 정리해서 보여주시는데 네. 요거까지만 보고 저희 이제 전문가 연결해 볼 텐데요. 네. 네. 지금 보시면은 2023년 가운데 파란 거, 가운데 거와 오른쪽 거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네. 양쪽을 비교해 보세요. 파란색의 양쪽만. 어. 지금 소폭 조금씩 줄었잖아요. 네. 네. 이런 측면이 있어서 중국에서는 올해 계속해서
몇 개월을 빼고는 조금씩 줄었었어요. 네. 그런 측면이 있었어서 그 정도로 지금 시장에서 이해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한 2, 3% 빠지고 있다. 라는 측면이 있는데 올해 일단 목표치 달성하기엔 좀 힘들겠는데요. 생각보다 숫자로 그걸 찍기에는 좀 힘든 숫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에서 선전을 좀 해줘야 되지 않나. 그게 참 쉽지 쉽지 않네요. 않습니다. 네.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요거 반영해서 테슬라 투자하실 때 한번 화면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아까 저희가 짚어드렸던 콘스탈레이션 에너지가 현재 12%대 급락이고요. 오클로 같은 경우도 7%대 급락을 하면서 오늘 원전 관련된 종목들의 약세가 조금 눈에 띄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성정모 연구원과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보는 부분 마련을 했거든요. 연결되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전반적으로 굉장히 보폭이 좁은 시장입니다. 일단 시장 지금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아무래도 시장 지수 자체는 그렇게 큰 변동은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개별 종목 단으로 가면은 확실히 이제 대선이 내일 하루 앞서 다가왔다 보니까 조금 트럼프 트레이드, 해리스 트레이드, 그게 좀 명확하게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특히 지난 주말 사이에 원래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제 선거 배팅 관련 사이트에서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승리 확률을 정말 높게 점쳤었는데 주말 사이에 약간 해리스 후보가 역전하는 그런 그림도 나타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조금 태양광 섹터 위주로도 강한 모습 나타나고 있고 조금 중국 관세로 피해를 볼 것 같던 기업들, 그런 기업들도 오늘 전반적으로 반등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어쩌면 테슬라가 조금 약세 보이는 데에는 뭐 중국에서 판매량이 지난달 대비 조금 부진한 것도 있지만 이것도 약간 해리스 트레이드 쪽으로 오늘 시장은 흐르고 있다. 그렇게도 보아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가 테슬라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정치 테마주라고 네, 정치대 말씀드렸는데 여지 없군요. 네, 여지 없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제가 장표 보니까 원전 그림이 나와 있네요. 지금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하락을 하는데 그 이유가 여기에 있을까요? 맞습니다. 오늘 원전 관련주들이 올해 안에 유틸리티 섹터가 11개 섹터 중에 가장 강한 퍼포먼스를 지금까지 이어왔는데 오늘부터 조금 하락세가 좀 심하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 FERC에서 이번에 아마존과 탈렌에너지 간의 데이터 센터 계약을 좀 거부한 사례가 나왔는데 탈렌에너지라는 곳에서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고 그 옆에 원전 부지 내에 이제 데이터 센터도 같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에서 이 데이터 센터를 구매해가지고 탈렌에너지의 원전을 통해 데이터 센터의 전력을 받겠다 그런 계약을 맺었는데 근데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 측에 따르면은 이게 좀 전력망 안전성을 위협할 문제가 있고 그리고 만약에 원전에서 생산한 전력을 다 데이터 센터로 주면은 이제 소비자들이 비용 전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전까지는 이게 조금 허용해야 할 이유를 입증하지 못했고 이번 거부가 선례가 될 수 있고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런 코멘트를 남겼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가장 첫 번째 이제 선례가 된 건데 결국 마이크로소프트도 이제 3마일 섬에 원전을 부활시켜서 이제 원전 내에 있는 부지에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고 그 전력을 이제 공급받을 예정이 있거든요. 그 다른 원전들도 다 마찬가지인 현재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첫 번째로 선례가 이제 원전 내 부지에서 있는 데이터 센터의 전력 공급 단독으로는 안 된다라고 일단은 했기 때문에 조금은 현재 시장이 어지러운 상황인데 그래도 너무 부정적으로 볼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 FERC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원전 내에 이제 데이터 센터를 같이 지을 것을 권고한다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결국 위원장이 좀 그런 스탠스를 보이고 있는데 밑에 위원들도 결국에는 말을 좀 따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너무 나쁘게만 볼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오늘 또 이제 원전 관련해서 조금 주가 하락을 조금 더 내놓고 있는 것 중 요소 중 하나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을 때 언론사에서 뉴스를 다 함께 이제 이렇게 터뜨리는 경향이 있는데 이 메타 플랫폼에서도 이 원전 관련해서 이 원자력 발전을 이용한 AI 데이터 센터의 건설을 차질을 빚고 있다 이런 보도도 오늘 좀 의도치 않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메타 측에서도 원전을 이용해서 이제 AI 데이터 센터 만들려고 하는데 여기는 이제 데이터 센터 계약이 조금 차질을 빚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희귀 꿀벌이 거기서 발견됐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생태계 문제 그런 것도 워낙 이런 건설 과정에서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현재 이런 앞서서 봤던 그런 규제 문제하고 이번에는 이런 환경 이슈 이런 것 때문에도 현재 조금 원전 내 데이터 센터 건설이 조금은 차질을 빚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 마크 주커버그 메타 CEO도 이 중국은 현재 원자로를 굉장히 빠르게 건설하고 있는데 미국은 지난 20년 동안 몇 개 건설을 못한 그 상황에 상당히 통탄해하고 있고 조금 좌절감을 표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 미국 국가 차원에서 이 미중 AI 패권 경쟁에 있어서 결국에는 약간 중국은 원자력 발전소를 계속 늘리고 있는데 미국은 이거를 좀 멈춰 놓으면은
결국엔 이제 이 메타 측은 중국의 틱톡이랑 경쟁을 하는 건데 틱톡한테 메타가 좀 밀리면 안 되니까 결국엔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지원해주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오늘 주가는 좀 하락하지만 그래도 뭐 이 원전이 만약에 정말 이제 좀 빨리빨리 승인이 안 된다 그러면 결국에 이제 관심을 가져볼 만한 건 천연가스입니다. 계속해서 이런 신재생에너지 뭐 탄소 제로 그런 걸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날씨 변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100% 그걸로는 이제 에너지 전력 수요를 충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천연가스를 조금 백업 수요로 계속해서 건설해야 된다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이번 실적 시즌에 조금 많이 진행되면서 이 천연가스 관련한 기업들이 관련한 이제 흥미로운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표적인 미국 증시에서 이제 천연가스 관련 발전 장비 관련한 이 플레이어 기업 중 하나는 GE 버노바인데 GE 버노바에서도 이번 4분기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 4분기가 올해 들어 가장 큰 이제 주문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또 현재 2026년부터 우리가 발전기 터빈 생산 능력을 확장할 예정에 있음에도 앞으로 수주의 라인업을 보면은 여전히 공급이 타이트하다. 계속해서 수요가 너무 많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그 발전기 터빈을 많이 사냐면은 결국 전력 수요가 증가하니까 이렇게 더 많은 용량이 필요하고 더 많은 성능을 원하는 그런 발전소 업자들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수요가 계속된다 이야기하고 있고 또 대표적인 미국의 이제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운영업자인 킨더모건에서도 앞으로 뭐 재생에너지 수요 백업을 위해서 천연가스 발전소가 필요할 거다. 그리고 이미 우리 고객들이랑 이야기를 해본 결과 앞으로 향후 5년 동안 천연가스 시장이 막대한 성장이 가능하다. 그런 긍정적 이야기하고 있고요. 지난주에 실적 발표 때 이제 전력 인프라 업체인 퀀타 서비스에서도 전력 부족 문제는 뭔가 단기적으로는 SMR보다는 천연가스가 좀 낫지 않겠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뭐 이렇게 원자력 발전이 좀 흔들린다면은 그래도 천연가스 쪽도 같이 함께 긍정적으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오늘 결국에 이렇게 조금 아마존 관련한 소식 때문에 이 원전 이슈가 좀 부각돼가지고 컨스텔레이션 에너지가 현재 프리마켓이 아니라 현재 장중에 약 10% 이상 하락하고 있는데 그래도 너무 부정적으로 볼 요소는 아니다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컨스텔레이션 에너지 외에도 미국 증시의 이제 두 번째 원자력 플레이어인 비스트라 에너지도 오늘 함께 하락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 그 FERC 연방 에너지 규제 위원회의 그 위원장은 계속해서 자기는 원전 내에 이제 데이터 센터 건설해야 된다. 그걸 찬성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게 조금 위원들이랑 조율을 해가지고 해결될 문제 아닐까 그렇게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GE 버노바 같은 경우엔 대표적인 이제 천연가스 플레이어인데 여기는 뭐 천연가스 발전소가 증가하는 거와 상관없이 뭐 이제 원자력 발전소가 증가하건 천연가스 발전소 증가하건 모든 발전소 내에는 이 GE 버노바의 터빈이 들어가다 보니까 결국에 이런 에너지 전환 시대에 가장 이제 각광받는 기업 중 하나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원전이 지금은 약간은 아쉬운 모습을 보입니다만 대선이 끝나고 사실 G2 경쟁에 대한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AI 패권에서는 미국이 절대 지려고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 흐름까지 잘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희귀 네, 꿀벌 너무 귀여웠어요. 어떤 친구인지 상당히 궁금해지는 네, 그런 꿀벌도 희귀 품종이 있나 보죠. 그런가 보죠. 네, 그런가 봐요. 네. 다음으로 준비하신 내용이 지금 최근에서 어쨌든 이 바이오 시장을 이끌고 있는 게 비만 치료제입니다. 비만 치료제와 관련된 뉴스가 나왔나 봐요. 예, 아무래도 어제부터 그리고 수요일까지 이 비만 마켓 주간이 열리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 1년에 한 번 열리는 건데 여기서 조금 비만 치료제 기업하면 국내에선 일라이릴리하고 노보노디스크가 가장 유명하지만 이제 그들의 자리를 좀 위협하겠다는 그런 기업이 하나 있거든요. 이 시장에 바이킹 테라퓨틱스라는 기업이 있는데 여기서 내놓은 조금 데이터가 현재 일라이릴리나 노보노디스크를 소폭 위협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 바이킹 테라퓨틱스 같은 경우에는 피하주방 SC제형의 이제 비만 치료제도 뭐 잘 만들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임상 3상 단계고 현재 임상 2상 단계에 이 경구용 비만 치료제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주사 다음으로는 피하 주사 다음으로는 경구용 비만 치료제 시장이 열릴 거다 그런 기대감이 상당히 크다 보니까 결국 경구용 시장을 누가 선점하냐 그거에 대한 이제 관심도가 상당히 높은데 아무래도 현재까지는 이 바이킹 테라퓨틱스가 조금 앞서 나가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오늘 이제 데이터를 공개했는데 이게 100mg 대용량 이제 투여도 가능하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특히 이게 28일간 평균 6.8%의 체중 감량을 이제 읽어낼 수 있다고 그리고 또 최대 8.2% 체중 감량 효과가 있다 하거든요. 아무래도 뭐 일라이릴리나 노보노디스크, 뭐 로슈 그리고 화이자 뭐 이런 경쟁사들의 경구용 의약품은 28일 동안 한 3에서 6%그 정도만 체중 감량 효과가 있는데 이렇게 뭐 바이킹 테라피틱스에서 오늘 공개한
비만 치료제는 이렇게 체중 감량 효과가 단기간부터 정말 강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이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안전성이랑 내약성, 결국 이걸 먹었을 때 조금 구토나 메스꺼움이 없고 좀 위장 관련 질환이 없고 그런 게 중요한데, 이게 안전성이나 내약성 측면에서도 경쟁사들을 압도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공개돼가지고 진짜 시장에서 조금 기대감은 확실히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이 기업이 뭐 주가 촉매제가 몇 가지 있는데, 당장 오늘 이렇게 비만 치료제 관련한 뭐 임상 데이터를 공개한 것도 있고, 그리고 여기가 또 핫한 것 중 하나는 이 내쉬라고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 치료제를 현재 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 이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 치료제는 딱 하나 출시돼 있는데, 그거에 이어서 어쩌면 현재 출시돼 있는 의약품보다 더 뛰어난 성과를 보일 거다, 그런 기대감이 큰 약품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이번에 11월 15일 날 또 임상 이상 종료 데이터를 공개한다고 하니까 일단은 시장에서 기대감은 있다,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또 11월 달에 흥미로운 이벤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 노보노디스크의 세마글루타이드하고 일라이릴리의 티르데파타이드, 이 두 개의 그 후보 물질이 이제 1대1 무작위 대조 임상에 들어가는데, 결국 이걸 통해서 위고비냐 마운자로냐, 도대체 어떤 비만 치료제가 최강의 비만 치료제냐, 그거를 이제 11월 달에 공개가 되니까 이거 관련한 이슈도 한번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바이킹 테라피틱스가 오늘 이렇게 긍정적인 데이터를 공개하고, 분명히 아까까지는 주가가 막 20% 이상 상승했었는데 지금은 또 10% 이상 하락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임상 데이터는 확실히 매력적인데, 이게 좀 경구용 약물이 이제 임상 이상에 시작하고 있는 거고, 아무래도 이게 또 실제로 의약품이 출시되려면은 최소 5년에서 6년 이상 또 시간이 필요한 문제도 있고, 그리고 또 일라이릴리하고 노보노디스크하고 경쟁하려면 또 상당한 설비 투자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약간 그 부분을 이제 더 이상 믿어주지 못하는 것 같고, 결국에 이런 바이킹 테라피틱스 같은 기업은 일라이릴리나 노보노디스크 둘 중 하나에서 인수하지 않을까, 그런 걸 기대해보며 접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일라이릴리 주가도 한번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일라이릴리 현재 0.7%가량 좀 하락을 하고 있고요. 바이킹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는 5%의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 신약이 하나가 제대로 나오려면 빅파마들이 붙어서 완벽하게 임상도 마치고 이거에 대한 마케팅이라든지 정말 약물로 만들어가는 과정에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시장에서는 우려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 6%대 하락세 이어가고 있고, 노보노디스크도 오늘은 1%가량 하락을 보이면서 비만 치료 관련된 종목들은 오늘 전반적으로 좀 쉬어가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바이오 시장이라는 게 비만 치료제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외에 우리가 좀 더 볼 수 있는, 주목해 볼 만한 포인트들도 있을까요? 아무래도 현재 조금 미국 증시에서는 이 비만 치료제 외에 조금 관심받는 시장 중 하나가 이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 내쉬 치료제인데, 아무래도 이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 치료제가 보통 비만 치료제하고 좀 연관이 있습니다. 비만 치료제로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에 효과가 있다든지 조금 그런 경우가 현재 상당히 많아서, 그 뭐 위고비나 마운자로 그런 이제 비만 치료제들이 GLP-1 계열 의약품들이 이 내쉬 치료제 관련한 적응증 확대도 계속해서 현재 테스트 중에 있거든요. 근데 현재 그 적응증 확대 외에도 내쉬 치료제,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 치료제 단일 그 목적으로 현재 시장에 유일하게 출시된 의약품은 여기 메드리갈 파마슈티컬스라는 기업에서 만들고 있는 레즈디프라입니다. 이게 올해 4월에 세계 최초로 이제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 치료제로 승인된 건데, 지난주 목요일 날 실적 발표를 하고 매출이 정말 가파르게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기업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이 내쉬 치료제 표준으로 우리 메드리갈 파마슈티컬스의 레즈디프라가 앞으로 세계 표준이 될 거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현재 미국에서만 판매를 시작했는데 내년 하반기부터는 유럽에서도 이제 유럽 최초의 이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 치료제로 출시할 목적에 있고, 그리고 또 흥미로운 건 이번 분기부터 이 환자의 약 80%가 다 보험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내년 1월 1일부터는 이 메디케어 보장도 시작된다고 하니까 이 전체 판매의 약 30%가 메디케어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니까 이제 보험 적용 시작하면 좀 더 매출이 가파르게 성장하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감도 있고요. 그리고 결국 이 기업도 간질환 관련 기업이다 보니까 이 11월 15일 날 간질환 연구 협회에서 또 추가적인 데이터를 공개한다 해서 현재 그런 부분이 또 기대된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이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 이게 생각보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앓고 있거든요. 근데 증상이 이제 완전히 간 경화, 간이 딱딱하게 굳는 간 경화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조금 잘 모르고 살다 보니까 이게 걸린지 잘 모르는데, 이게 한번 걸리면은 보통 간염에서 간 경화, 뭐 간 경변 일어나고 그다음에 간암까지 이어져서 정말 이게 치료가 꼭 필요한 그런 그 질병인데, 결국
이렇게 뭐 레즈디프라, 메드리갈 파마슈티컬스의 레즈디프라가 출시됨에 따라 앞으로 이런 그 내시 치료제, 내시 시장이 좀 치료가 앞으로 가능하다 기대할 수 있겠고, 그리고 이 기업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앞으로 뭐 비만 치료제도 주목할 만하지만 이렇게 레즈디프라라는 내시 치료제도 앞으로 블록버스터 신약이 될 수 있다.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블록버스터 신약하면은 연매출 10억 달러 이상을 달성하는 건데, 현재 미국에만 이 내시 관련한 중증도 환자가 150만 명 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뭐 그들에게 접근하기 위해 뭐 계속해서 판매를 시작하고 있는데, 출시 6개월 만에 뭐 6,800명 환자에 일단 접근했다고 합니다. 근데 앞으로도 뭐 시장 규모는 정말 크고, 현재 매출 성장세 보면은 충분히 연매출 10억 달러 넘는 그런 블록버스터 신약으로 자리할 수 있으니까 뭐 관련해서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도 문제 중 하나는 앞서 살펴봤던 바이킹 테라피틱스에서 현재 임상, 여기도 이상 단계에 있는데, 임상 이상 결과 데이터가 또 이번 15일 날 같이 공개한다고 하고 있고, 그 바이킹 테라피틱스의 데이터가 더 좋을 거라는 이야기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 점은 조금 우려스럽긴 하지만 여전히 이 시장에 먼저 선점 효과, 시장에 먼저 진출했고, 그리고 이미 뭐 GLP-1 계열 그런 의약품들이랑 같이 병용 치료하는 것도 증명했다. 그런 걸 보면서 확실히 이런 기업도 좀 긍정적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GLP-1에서부터 시작된 약물들이 진짜 다양하게 이제 베리에이션을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뭐 당뇨에서 비만 치료, 그리고 이 간 경화 치료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는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이 바이오주 이제 섹터 내에서 비만 치료제는 워낙 많이 이슈가 돼서 조금 더 다른 이슈로 갈 수도 있겠다라는 분석이 있었는데, 그런 포인트에서 잘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성정구 연구원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올라가는 것 같아요. 조금씩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네요. 네, 조금씩 올라가면서 엔비디아라든지 브로드컴 같은 종목들이 1% 이상의 상승을 좀 보여주면서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요. 마이크론 테슬라. 같은 경우도 3%가량 올라가고 있고, 테슬라가 1% 하락, GM이 3% 상승, 포드도 3% 상승 이어가고 있습니다. 포드 자동차가 오늘 괜찮은 이유가 오진석 테마주. 제 테마주죠. 네, 제가 좋아하는 자동차 섹터인데, 테마주. 테슬라가 조금 전에 전해드렸던 것처럼 이제 기가 상하이에서 출고된 대수가 이제 월간으로는 23%, 연간으로는 5% 빠졌다라고 네. 했지만, 시장에서는 전체적으로는 어느 정도 예상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왜냐하면 워낙에 앞서서 10월에 이제 중국 EV들, 중국 네. 전기차들이 잘 팔렸다라는 내용들이 지난주에 나왔었기 때문에 네. 조금 사전적으로 반영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면서, 포드가 오늘 10월 미국 내 판매량이 나왔습니다. 오, 네. 네, 이 YOY로 15%가 아이고, 다행이다. 늘었다고 합니다. 특히 F150 차량이 네. 많이 팔렸다라는 소식이 오늘 나왔었는데요. 자, 내용을 잠깐 보시면요. 네. 자, 이 광고를 좀 옆으로 밀고 네. 이렇게 보시면 광고를 글자만. 보여드릴 수는 광고가 없잖아요. 너무 많아갖고 네. 보여드리기가 좀 애매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지금 보시면 오늘 포드 모터스에서 나온 건데요. 오늘 15%의 US 오토 세일링 during October, 그러니까 연간으로 했을 때 네. 15%나 확증됐다라면서, 특히 F150, 저희가 전기차 중에도 F150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거 말고 내연 F150, 내연기관. 내연기관 F150, 네. 요게 29%나 더 많이 팔렸다라면서 10만 유니트를 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토탈 17만 유니트를 팔아서요. 네. 1년 전 동기 대비해서 그때 15만 대 정도 팔았는데 17만 대, 좀 더 늘어난 모습, 15% 늘어났다라는 네. 오늘 보고서를 냈고요. 네. 그다음에 볼보가 주말 사이에 이제 오. 유럽장이니까 오늘도 나왔는데, 네. 볼보도 YOY로 3% 판매량이 늘었다고 그랬어요. 늘어났다. 네. 근데 볼보가 좀 괜찮은 게, 최근에 이제 내연기관이라든지 하이브리드 신차, 특히 이제 SUV의 XC 시리즈가 네. 새로 나왔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팔고 있는 C 이제 전기차 라인업이 네. 좀 호조세가 있습니다. 오. 그러면서 유럽에서도 전기차가 다시 좀 팔리기 복귀하는 시작하는, 모습이 있고, 네. 전체적으로 오토 시장이 부진했었잖아요. 네. 그래도 조금 양쪽에서 지금 유럽도 나쁘지 않고, 중국은 사상 최대치 지금 팔리고 있고, 미국에서도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네. 오늘 포드가 3% 이상 오르는 거는 네. 이유가 있어 보이고, 네. 그러면서 자동차 시장의
약간 현재 호조세가 오늘 테슬라의 부진 살짝 을 덮어가지 않나 막아준다.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테슬라가 1%가량 하락이고요. 여기 빨간불이 좀 들어와 있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메리어트. 메리어트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근데 아이고 EPS 같은 경우는 살짝 하회를 했고요. EPS 가이던스를 9.19에서 9.27달러로 제시를 했는데 컨센서스인 9.36달러를 하회하게 되면서 2%가량 지금 쉬어가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외에 지금 짚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슈마컴이 반등하거든요. 슈마컴이 반등을 한다고요? 슈마컴이 굉장히 안 그래도 이걸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됩니까? 4.8%가량 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확인하기로는 더 나온 뉴스는 없었거든요. 지금 5% 가까이, 네, 5% 가까이 오르고 4.9% 있습니다. 순식간에 지금 밀어올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슈마컴에 대해서는 오늘 엔비디아에서 슈마컴에 맡기고 있던 이제 납품 물량을 네. 다른 데로 빼겠다라는 오. 뉴스가 오늘 조금 전에 있었는데 네. 그래서 사실 슈마컴은 지금 좋을 일이 없습니다. 좋을 일이 없어요, 하나도. 이 장 초반, 그러니까 저희가 일부에서 말씀드렸겠지만 슈마컴이 현재 분기 감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는데요. 그리고 최근에 나왔던 내부자 거래라든지 네. 회계 문제 관련해서 이제 거기다가 그 해명 공시를 같이 포함을 해야 내야 돼요. 되는데 네. 요거 회계 감사를 서명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설명해 줘야 할 서명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언스트형에서 해주다가 난 못하겠어. 못하겠어. 네. 우리랑 엮이면 안 될 것 같아. 네. 라면서 이제 그만뒀는데 네. 그러면 회계 감사 보고서에 도장 찍을 사람이 없는 상황. 누가 그랬는데 해주나요? 그래서 지금 11월 16일까지 그게 제출이 안 되면 끝나는 거거든요. 나스닥에서 상장 폐지됩니다. 폐지잖아요. 네, 그래서 위기 상태였다가 지금 여기까지 지금 올라왔다. 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왜인지 뉴스를 혹시나 알게 되시면 저희 유튜브 채팅창에 좀 공유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외에 지금 퍼스트 솔라가 6%대 강세고요. 인페이지 에너지도 현재 4%대 강세고 오늘 수소 관련된 종목들도 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네. 플러그 파워가 13%대 급등을 이어가면서 오늘은 또 해리스 트레이드로 조금 이렇게 지금 해리스예요. 쏠려가나 봐요. 지금 해리스인가요? 모르겠어요. 뉴스는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비트코인 조금 더 오르는 모습 보였다가 네. 지금 그냥 보합세에서 멈춰 있어. 68,300달러 선에서 지금 고선인데 네. 지금 저희 채팅창에서는 오르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네. 저희가 체크하고 있는 이 CNBC에서 받아오는 네. 이 CNBC 익스체인지 받아오는 거는 코인베이스 거를 받아오는데 여기서는 지금 무빙이 없고 네. 오히려 어제 대비해서 빠진 모습이거든요. 음. 혹시 제가 놓친 게 있나 한번 다시 볼게요. CMC를 보겠습니다. 네. CMC도 마찬가지예요. CMC도 전체적으로는 지금 0.24% 1시간 동안 빠졌고 네. 어제 대비해서 1.2% 올랐는데 크게 무빙이 주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미국에서 만든 솔라나 0.25% 1시간 네. 동안 빠졌고요. 네. 하루 사이에는 2.5%, 음흠. 이더리움이 0.69%. 네. 그러니까 하루 사이에는 전체적으로 크립토들은 조금 올랐어요. 네. 특히 도지코인이 9% 올랐거든요. 도지코인 9% 올랐어요? 도지코인이 어제부터 오늘까지 9% 올랐는데 와. 도지코인은 지금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 이렇게 연결된 밈코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시가총액이 코인상에서 10위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 밈코인이라고 부르기에는 약간 애매하죠. 좀 애매해졌는데 시총이 워낙 커서요. 네. 일단 하루 사이에 10% 가까이 올라줘서 요걸로 보면 크립토상의 크립토 업계에서는 트럼프 트레이드를 보면서 조금 조정하는 분위기로 봐야 될 것 같고 네. 나머지의 이제 증권 시장을 보면 음흠. 조금 그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지금 일단 수소 관련된 종목들이 오르고 태양광 관련된 종목들이 좀 올라와서 이게 어디다가 좀 무게를 실어야 하는 건지 네. 진짜 모르겠는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네요. 오늘 흐름상으로는 좀 전체적으로는 좀 경계감 많이 갖고 계셔야 될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을 저는 그냥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 그렇죠. 저 같으면 오늘 투자 안 할 것 같아요. 저도 그냥 관망. 오늘 같으면 그냥 팔짱 끼고 네. 그 뭐 할까? 그 야구장 3층에서 팔짱 끼고 내려다보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팔짱족이라고. 네. 그분처럼 이렇게 게임을 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게임 끝나면 그 다음에 다음 경기를 위해서 배팅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버크셔 해서웨이가 3천억 아 그렇군요. 그런
실탄 말도 안 되는 장전? 실탄 장전을 하고 있는 걸까요? 궁금해지네요. 일단 뭐 버크셔 해서웨이가 이제 현금 보유량을 늘리는 것 자체가 전체적으로 이제 세금 관련된 이슈라는 얘기도 있고요. 아, 왜냐하면 세금이 올라가기 전에 이미 일단 마련해놓고 그 그 이유가 자원을 버크셔가 지금 해리스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냐라고 보고 있는 이유가 네. 해리스의 메인 공약 중 하나가 이게 사실 좀 웃기긴 하지만 미실현 수익에다가 과세를 하는 공약을 내놓은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주식을 갖고 있으면 아직 안 팔았는데 안 팔았는데도 그거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지금 공약을 내놔서 한참 문제가 됐었단 네네.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실현 수익 과세가 문제가 있어서 음흠. 그 버크셔 같으면은 지금 사실 버크셔는 말도 안 되는 투자 회사가 여러분 아닙니다. 네, 이 회사는 보험 회사예요. 그렇죠. 재보험 회사고 보험을 매매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갖고 있는 타 회사의 지분이나 투자 상품이 너무 막대해서 이걸 가지고 있다가는 미실현 수익에 대한 과세를 막대하게 얻어맞을 수 있다. 그러면서 그 중에서 시총 큰 애들, 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애플을 파는 게 아니냐라는 설명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팔았다. 이게 오피셜은 아닙니다. 다만 그럴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 설명을 좀 드리는데 네. 이 해리스가 앞선다는 정황상의 판단 하에 그런 이렇게 액션을 하지 움직임을 않는다. 하지 않나. 왜냐하면 현금을 갖고 있다는 거는 그 뒤에 액션 나서도 사실은 문제가 생겨서 뭔가 빠진 친구들의 저가 매수로 들어가도 상관없는 것이고. 그렇죠. 상관없죠. 그리고 애플이 지금 충분히 실적 이후에 일주일 동안 빠졌다고 판단할 수도 있고요. 그럴 가능성도 있죠. 그 뒤에 들어가도 그 전에 고가보다는 낫잖아요. 별로 문제 없다. 그런 그때 판단을 사도. 할 수도 있지 않나라는 네. 생각을 좀 해보는데 네. 올무지개님이 그렇다고 들었다 말씀해 네. 주시네요. 이게 네. 사실 뭐 이제 전체적으로 트위터라든지 텔레그램의 투자방 이런 데서 이제 도는 이야기들. 크게 말씀 인플루언싱 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인데 네. 혹시 그런 얘기 못 들으신 분 있으실까봐 말씀을. 제가 한번 공유를 좀 드려봤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엑소모빌이 3%대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쉐보로는 0.5%대 상승이거든요. 지금 두 정유주의 이 온도차를 무엇으로 설명을 해야 될지 참 애매한 것 같은데 일단 쉐보론에 대해서 바클레이즈에서는 비용 절감을 강조하고 현금 흐름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경영진이 26년 말까지 20억에서 30억 달러에 달하는 비용 절감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거에 이제 집중을 한다라면서 또 쉐브론이 핵심 자산을 바탕으로 우수한 잉여 현금 흐름을 창출하기 시작할 것이다 라면서 목표 주가를 168달러에서 174달러로 상향 조정했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못 갈까요? 왜냐면 지난주에 잘 엑소모빌은 갔거든요. 지난주에 잘 가서 지난주에 오늘은 쉐브론이 잘 가고 엑슨이 그쵸. 못 갔는데 오늘은 반대였죠. 거꾸로인 거죠. 리포트가 나왔음에도 이미 반영했다. 선반영됐지 않을까 하는 아하. 생각을 저는 조금 해보고 그러네요. 어차피 이 정유주를 담는 분들이 두 개를 다 담을까요? 만약에 담는다면 둘 중에 하나씩 담을 것 같아서 그렇죠. 포트폴리오에다가 그러면은 뭐 하나 올렸다가 빠지면은 다시 빼서 여기다 넣고 넣고. 약간 그런 느낌으로 왔다 갔다. 이 섹터 안에서 지금 순환매 어. 느낌을 좀 가져가는 음흠. 그런 상황으로 보이는데 네. 지난주 금요일 날 실적 발표 두 회사 한 다음에 모양새랑 지금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네요. 하나 못 가고 하나 하나 조금 더 가고 가고. 지금 이렇게 됐거든요. 반대로. 네, 반대로 됐는데 일단 네. 유가는 오늘 2.7% 오릅니다. 유가가 많이 오르는 날이니까 그러네요. 장이 끝날 때까지 오늘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 네. 유가의 상승폭 조금 줄여냈습니다. 네, 다행히. 2.4%까지 조금 줄여냈는데 네. 자 조금 전에 청정에너지 관련돼서 채팅창에서 네. 어떤 이야기가 있었을까요? 나왔었는데 네. 왜 이야기가 나왔나라고 네. 봤더니 조금 전 JP 모건에서 리포트가 오. 하나 나왔군요. 네. 자, 지금 만약에 트럼프가 이기거나 클린 에너지 관련해서 해리스를 응원한다면 스틸 스탁을 사라. 왜 철강 주식을 사라? 갑자기요? 어떤 뜻일까요? 네. 관련돼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네. 잠깐 그냥 한글로 번역해서 네.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트럼프가 복귀하면 철강이 좋고 음흠. 카말라 해리스가 당선되면 음흠. 청정 에너지가 좋다. 제가 영어를 이상하게 해석했네요. 제 영어 실력이 잘못이었습니다. 네,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럴 때도 있죠. 그럼요. 그럴 수도 있죠. 제가
제가 그럴 뭐 수도 네이티브도 아니고 그럼요. 우린 한국인이잖아요. 뭐 갑자기 철강 이랬는데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되면 철강이고요. 그렇죠, 그렇죠. 카말라 네. 해리스는 청정이다. 네, 그리고 이미 7,800명이 조기 투표를 한 상황인데 네. 뭐 며칠 걸릴 수 있겠지만 음흠. 선언이 되면 투자자들의 우려가 음흠. 불식될 것이다. 음. 라면서 이제 JP 모건의 오늘 리포트를 네. 공유를 해주시는데요. 이렇게 한번 요거는 영어로 봐야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요거는 해리스의 승리시 오를 수 있는 주식을 JP 모건과 CNBC가 정리를 한 거예요. 네. 자, 에브고 같은 경우는 음흠. 여기는 이제 전기차 충전 회사예요. 네. 충전 회사고 보통은 전기차 업체나 자동차 업체가 자기 브랜드에서 돈을 써서 이렇게 깔죠. 그렇죠. 테슬라처럼. 그런데 에브고는 회사들한테 니네 브랜드로 우리가 깔아줄게 돈 줘. 이렇게 하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 네. 차지 포인트도 마찬가지. 그렇죠. 근데 에브고와 차지 포인트의 차이점은 에브고가 훨씬 뭐랄까 초고출력, 초고속 충전을 지원하는 회사예요. 오. 조금 더 빠르다. 뭐 그런 게 있고요. 셋 다 지금 플러그 파워 여기도 제가 알기로는 충전 업체로 알고 있는데 네. 일단 해리스 관련된 주가 에브고, 차지 포인트, 플러그 파워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음흠. 그다음에 EV 관련돼서 익스포즈가 있을 것이다. 네. 이런 내용을 여기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브고 관련해주고 에브고에 대해서는 지금 이게 런던 스탁 익스체인지 전문가들일 겁니다. 여기서 11명이 레이팅을 했는데 네. 1명이 스트롱 바이, 9명이 그냥 매수, 1명은 홀드. 그러니까 11명 지금 준 사람 중에 네. 10명이 바이다. 음.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서 네. 전체적으로는 타깃 프라이스 12%, 12달러, 그리고 평균이 7.8달러인데 현재가가 7.8달러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업사이드가 네. 최상위 그룹에선 있을 수 있다라는 수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밑에는요, 요 스틸 앤 알루미늄인데 요거는 이제 트럼프 승리시 관련 뉴코어, 클리블랜드 클리프, 카이저 알루미늄, MP 메터리얼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 한번 보시다가 캡처해서 한번 비교해 보시는 것도 좋고요. 네. 기사가 있으니까요. 따라 한번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6코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요새 많이 빠졌다. 올해 들어서 18%나 빠졌는데 네. 트럼프의 승리로 인해서 바운스백 할 수 있을 것이다. 어허. 이렇게 CNBC에서 JP 모건의 의견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전반적으로 시장은 확실히 좀 눈치를 보는 양상인 것 같습니다. 다우가 0.2%대 하락이고요. S&P 500이 0.08, 뭐 빠지지 않는 수준. 나스닥 같은 경우도 0.1%대 상승이고 러셀 2000은 0.7%대 상승, 빅스 지수는 1% 상승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전반적으로 뭐 지수단을 크게 움직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시장 보시면 테슬라가 낙폭을 좀 줄여냈습니다. 1%, 뭐 3%까지 뭐 빠지는 모습인데 현재 0.8% 약보합권 지나가고 있고요. 포드와 GM이 나란히 2% 이상의 상승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메타도 낙폭 다 줄여냈고요. 구글 같은 경우가 살짝 쉬어갑니다. 0.9%대 약세. 애플 같은 경우도 낙폭 줄여내는 가운데 엔비디아와 에브고가 나란히 1%의 약간 강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인텔 같은 경우는 아쉽네요. 다우에서 나가게 되면서 현재 2%대 약세 보여주고 있고요. 델이 2% 오르고 슈마컴이 5%가량 급등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친환경 관련된 종목들의 상승폭이 더 커집니다. 퍼스트 솔라가 7%대 상승 이어가고 있고요. 정유주들도 함께 상승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외에 오늘 사실 일라이릴리라든지 존슨앤존스 같은 종목들은 살짝 쉬어가고 있는 가운데 소비재단에 있는 종목들은 큰 폭의 상승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월마트라든지 코스트코가 초록불을 켜고 있고요. 몬스터 베버리지가 2%가량 오르는데 좀 확인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 실적 발표한 메리어트 같은 경우는 2%대 약세, 차타 커뮤니케이션이 3% 이상의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가 2%대 약세입니다. 네, 자 오늘 사실 보잉 관련된 소식을 저희가 같이 맞아요. 전해드리려고 했었는데 지금이 딱 좋은 것 같아요. 큰 네. 뉴스는 아닙니다만 네네. 일단은 보잉이 지난주에 전해드린 바와 같이 이제 4년간 38%의 임금 상승을 두고 노사와 일단 합의를 2차적으로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오늘자로
이제 투표에 또 들어가요. 여기도 투표를 합니다. 또 투표합니까? 과연 3만 명 그리고 5만 명까지의 이 관련사들의 일원들이 네. 복귀할 수 있을까라는 얘기가 오늘 나오고 있는데 네. 오늘부터 시작돼서 오늘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아침 6시 정도면 아침 6시 정도에 마무리가 될까요? 네. 뭐 일단은 시간이 걸리는데 투표가 끝나고 나면 내일 저녁에 저희가 미국 대선 결과를. 이야기와 함께 전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이번에는 타결이 될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게 네. 이번엔 노조에서 네. 조합원들을 상대로 약간 겁을 먹게 하는 그런 멘트가 있었어요. 뭐요? 그러니까 협의가 거의 끝났는데 조합원들이 반대하면 또 안 되니까 네. 그러니까 이 IM 노조에서 네. 이번이 최선의 제안의 마지막일 수도 있겠다. 아. 라는 표현을 이제 보팅 제안하는 공지문에다가 그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화면에 네. 여기 보시면 But on Union Backed Contract Proposal 이렇게 써 있는데 This time with a warning 경고문과 함께라는 이야기가 써 있죠. 바로 이게 마지막 최선의 제안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오늘 나오고 있어서 네. 오늘 보잉이 과연 끝날지 파업이 끝날지 확인을 좀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0.7%대 상승하고 있는 보잉입니다. 예. 자, 저희는 이제 물러가고요. 자, 잠시 후에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 3부에서는 더 좋은 얘기, 재밌는 얘기 전해드릴게요. 잠시 뵐게요.